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중국 국제문제연구원 CIIS는 중국 외교부 산하에 있는 싱크탱크로 중국의 대표적인 연구기관 중의 하나입니다. CIIS는 새해부터 우리나라 통일연구원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상세히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해 현재 중국의 많은 언론기관들이 해당 소식을 전하고 있기에 바쁩니다. 이들이 쓴 보고서를 보면 그들의 분노가 고스란히 느껴지는데요. 왜 그렇게 화가 나 있을까요? 그들이 인용한 여론조사는 작년 12월 29일 우리나라 통일연구원이 공개한 통일의식조사 2021 미중 갈등의 인식인데, 해당 여론조사의 결과를 상세히 분석한 내용을 왕이뉴스가 가장 먼저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CIIS는 한국인의 71.8%가 주변국 중 한국의 안보에 가장 위협이 되는 나라로 중국을 지목한 점을 주목했습니다. 그 다음이 일본, 미국, 러시아 순이었는데, 진보, 보수, 중도 상관없이 한국인들 대부분이 중국을 가장 큰 위협으로 여겼다고 소개한 보고서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봤습니다. 한국인들이 중국을 적대국으로 인식하는 의식구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한강의 기적을 이룬 한국인들이 경제적으로 중국의 우월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지만 갈수록 중국의 경제성장에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실제로 2021년 경제순위에서 10위를 차지한 한국에 비해 2위를 유지 중인 중국의 경제 규모와 한국의 수출입 순위에서도 모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존재가 한국에게는 큰 위협을 느끼게 만든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예로 사드와 관련해 중국이 한국에 취한 경제보복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어 한국인들은 언제 중국이 또다시 자신들에게 경제적인 제재를 취할지 모른다는 압박감이 있다고 봤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인들은 중국을 한반도를 분단국가로 만든 원흉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6.25 당시 만약 중국이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북진하는 미군과 함께 통일을 이룰 수 있었지만, 당시 중국의 개입으로 지금까지도 분단국가로 살게 되어 그 모든 책임이 중국에 있다고 여긴 한국인들에게 중국은 당연히 적대국에 포함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보고서는 여기서 한국인의 이중성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2020년 팬데믹이 터졌을 때도 한국과 중국은 동일 기간과 비교해도 오히려 0.3%의 무역액이 증가, 2,852억 달러를 기록하며 중국은 17년 연속 한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 1위의 자리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처럼 중국과의 무역에서 재미를 보고 있는 한국이 왜 북한도 아닌 중국을, 그것도 70%가 넘는 한국 사람들이 위협국으로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계속된 한국의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 상승은 이제는 한국의 언론들이 한국인들은 중국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로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이번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2.5%가 미중 균형 외교를 추구해야 한다고 대답한 것을 보면 정말 중국을 적성국가로 여기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통일연구원은 한국인들의 이런 선택의 배경으로 중국의 전랑외교 등 강압적이고 주변국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 대만에 대한 압력 등이 중국을 위협적으로 느끼게 한 주요 원인으로 봤습니다. CIIS는 또한 한국인들의 76.3%는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미중 4개국 정상이 종전선언하는 것을 찬성한 반면, 가장 통일을 바라지 않는 나라 1위로 역시 중국을 꼽았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은 일본 수출 규제 직후 이뤄진 2019년 9월을 제외하고는 매 조사에서 통일의 부정적인 나라로 지목됐는데, 이 또한 이해하기 힘들다고 전했습니다. 그 근거로 중국은 작년 12월 2일 천진에서 양재츠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종전선언 추진을 지지하며 종전선언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는 지지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여전히 중국을 신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똑같은 소식을 전한 중국의 봉황망은 이번 한국의 여론조사에서 중국이 대만을 힘으로 병합하려 한다면 한국이 이를 막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는 질문에 50.9%가 동의를, 42.5%는 보통, 동의하지 않으면 6.6%에 불과한 점을 가장 우선순위로 보도했습니다. 봉황망은 이 조사에 의하면 한국인의 92% 이상이 대만을 돕는데 동의한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선택을 한 이유로 한국인들은 홍콩은 중국의 일부로 여기지만 대만은 중국과 다른 국가를 인식하는 독특한 성향을 지니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일본뿐 아니라 한국도 요즘 여러 루트를 통해 대만 문제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발언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만약 한국인들의 다수가 이처럼 대만 문제에 한국이 개입해야 한다고 여긴다면 한반도의 안정을 스스로 걷어차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IIS는 대만과 관련된 해당 여론조사에 대해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을 배반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은 92년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을 선택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지지를 요구하며 줄곧 대만을 인정하지 않는 자세를 취했지만 중국은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지지를 단 한 번도 철회한 적이 없어 한국인들은 중국을 자신들의 아군으로 여기지 않기에 이제는 대만을 지지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끝으로 CIIS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남한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71.3%가 찬성했으며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개발에는 75.2%의 한국인이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의 가장 큰 근심은 바로 한국의 핵 보유인데 우려했던 부분이 수치상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 근거로 작년 9월 한국의 한 여론조사에서 한국인 93%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따라서 69%의 한국인들이 한국 스스로 핵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응답했는데 이번에는 71.3%가 핵 보유를 주장해 관련 수치는 점점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CIIS는 한국인들에게 중국에 대한 호감도를 물으면 좋은 답이 나오지 않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 이후로 중국은 한국인들에게는 미국의 적이며 북한의 친구이고 한반도를 분열시킨 당사자로 한국인들의 가치관은 중국과 의식적인 형태부터 종교적인 관점까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으며 이렇기에 한국인들의 무의식 속에는 이런 중국에 대한 고정관념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선진국으로 도약한 한국인들은 과거 중국의 전통 사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강해 한중 간의 문화 충돌이 잦은데 여기에 경제적으로는 서로 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보니 한국은 항상 중국을 경계하는 자세를 지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기에 71.8%의 한국인들이 중국을 위협 국가로 인식한다는 저 수치가 역설적으로 말하면 하나의 기적일 수 있다는 자기 위로의 끝판왕다운 모습을 보여준 CIIS는 앞으로 대선을 앞두고 있는 한국이 차후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 이런 보고서의 수치에 순응하여 중국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세울 수 있기에 이런 부분은 경계해야 한다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의 부들거림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자기들이 잘하는 분야에서 전부 중국에게 밀리고 있으니 원망스러울 수밖에. 22세기에는 북한과 한국이 중국의 일개 성이 될지도 모르지. 한국은 중국을 적으로 여기지 않을 거야. 중국을 적수로 만들면 안 되니까. 한국이 중국을 좋아하는지 여부는 상관없지만 왜 대다수 국가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 원인은 찾아봐야 할 것 같네요. 우리가 한국을 추월하니까 원망스럽겠지. 일단 외국 사람들은 중국이 빈곤하고 낙후돼야 좋아하거든. 한국 사람들 잘 모르네. 우리는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해. 북한이 하루빨리 한반도를 통일시켰으면 한다고. 새해부터 정말 빡치게 만드네. 비즈니스 같이 한다고 꼭 친구는 아니지. 이런 것은 한국의 여론이 오도해서 만든 문제라니까. 미국이 한국에 끼치는 위협이 가장 크겠지. 이건 지극히 정상 아닌가? 중국이 너무 강하니까. 그래도 일단 일본과 한국은 늘 경계해야 해. 한국이 중국을 적으로 간주한다니까 그럼 우리도 한국을 적으로 간주하면 되잖아. 6.25 전쟁은 지금 휴전협정이지 정전협정은 아니야. 달리 말하면 지금 한국은 우리의 적대국이라는 뜻이지. 2022년에도 우리와 중국 사이에는 많은 일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나라에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